3단계 듣기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당 200단어 정도로 얘기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이야기.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영어를 쓰는 사람은 영어로, 베트남어를 쓰는 사람은 베트남어로. 거의 평균 1분에 200단어 정도 말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래를 듣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노래는 사실 분당 200단어가 아니죠. 분당 200단어가 아니고, 한 반 정도 될까? 분당 100단어 정도로 이렇게 노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템포가 빠르거나 뭐 랩이거나 이러면은 더 빠르게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200단어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쉬는 시간에 주로 팝송을 듣다가 베트남어를 공부하면서 팝송 대신 베트남어로 듣자, 베트남 노래를 듣자. 이래서 이제 베트남 노래를 쉬는 시간에 듣는데 베트남 노래가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 자막을 보면서 들으면 너무 정확하게, 발음도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뭐 아는 단어는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런데 왜 들으면은 안 들리느냐? 그 이유가 뭘까? 더군다나 평균 속도도 1분에 200단어여서 평균 100단어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뭐 팝송도 그렇고 아마 한국 노래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노래는 상대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할 때 들어보면 쉽게 안 들릴 거예요. 근데 원래 노래를 좋아하고 가수를 좋아하면 안 들리는 거를 듣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듣기 능력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는 같아요. 보통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케이팝 노래 가사를 외우고 그거를 외운다라는 거는 이미 외운 내용을 듣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듣는 능력은 이제 들어서 듣는 게 아니고 외워서 알고 있으니까 듣는 거죠.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또 비슷한 게 또 들리기도 하고 익숙해지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문화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 특히나 그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문자보다는 소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화나 이런 가요, 드라마,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 매체를 소리로 접하니까 음성 베이스로 계속해서 인지를 하게 되고, 듣기 능력이 향상이 되니까 발음이 좋고, 말하는데도 자기가 아는 단어가 많고, 표현을 많으니까 그 표현을 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또는 이런 노래, 음악, 예술 이쪽 분야를 쉽게 말하면 언어가 주가 아니고 주가 따로 있는데 언어가 부수적이 되는 경우에 외국어를 더 잘 학습할 확률이 높다. 뭐 예를 들어서 게임하는 사람이 게임을 하는데 막 한국 사람과 막 게임을 내가 베트남 사람과 게임을 해. 근데 그 베트남 사람과 베트남어로 대화를 해요. 심지어는 음성으로 대화할 수도 있죠.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면은 원래 게임 하다가 베트남어를 배우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현상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는 좋다라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왜 그 노래가 안 들리느냐 답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노래가 안 들리는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때문에 그렇다. 보통 우리가 구문도 그렇고, 보통 연음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말을 빨리 한다라는 거는 자, 어떤 구문, 문장, 그 다음에 표현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거나 일상화되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어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 너 지금 어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 단어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기에도 연결되는 의미 있는데 이 노래도 리듬이라는 게 있으니까 계속 연음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노래에서. 그러니까 들어도 모른다. 우리가 보통 연음이 발생하는 영어를 듣는다거나 베트남어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한국어도 마찬가지겠고 그렇게 발생하면 단어와 단어를 끊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속도 때문에. 하나의 뭉치로 말하기 때문에. 연습할 때도 그렇게 말하는 게 유리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면서 연습해야 그게 잘 들릴 수 있고 반복하면서 이제 빨리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는 만큼 또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연음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역시 노래 듣기 역시도 그냥 심심풀이로 들어서는 만만치 않다, 듣기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해서, 그 가수를 좋아해서 가사도 외우고, 그다음에 가사 내용도 좀 파악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 노래를 듣게 되면 그때부터 좀 들릴까 말까, 뭐 이런 정도지. 그냥 랜덤하게 무작정 듣는다고 쉽게 들리진 않는다. 언젠간 들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반 단어, 일반 회화나 뭐 어떤 이야기를 거의 100% 듣는다 그러면은 노래도 100%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듣기가 체화가 됐다는 거죠. 근데 말하기하고 일반 내용들이 안 들리는데 노래도 들릴 것 같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려운 얘기다. 오늘은 듣기 중에서 왜 노래는 잘 안 들리는지 리듬, 연음 때문에 그렇다. 노래하는 사람이 단어와 단어를 딱딱 끊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 노래의 어떤 쉽게 말하면 음절값, 단어값이 안 들린다. 하지만 자막을 놓고 노래를 들어보면 너무 완벽하게 들린다. 발음이 노래는 발음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감정을 실어서 그 노래의 가사를 표현하다 보니까 소리도 좋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가수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음가가 음색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 귀에 잘 들리는 거죠. 특히 발라드 같은 경우 소리가 멋지고 감성이 좀 풍부하고 이렇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나라의 노래도 그 발라드 형태의 가수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목소리로 들으면 노래는 뭐 듣기 좋다. 거기다 반주까지 들어 있어요. 한번 또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한데 노래에는 이 연주가 결합되어 있어서 그게 일종의 디스트랙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방해를 한다, 듣기를. 그 소리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용을 이제 긁어다가 AI한테 물어보면 외국어 공부 중 듣기 훈련을 할 때 외국어 노래를 듣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연음 또는 반주, 연주 등의 방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정리를 잘 해주세요. 하지만 왜 노래나 문화적 활동을 하면 외국어 듣기와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내용을 같이 집어넣고 돌리면 성공적인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노래 듣기가 어려운 외에서 연음과 단어입니다. 외국어 기준으로 외국어를 키워주는 요소. 내용을 묘사를 해서
리뷰를 하고 블로그로도 한번 필러 작성을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외국어 학습에서 노래 듣기 훈련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한 내용은 노래 듣기가 왜 어려운지, 하지만 왜 노래와 문화 콘텐츠가 외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듣기 속도와 관련된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노래가 듣기 어려운 이유, 연음, 연음과 단어 연결. 노래는 말처럼 또박또박 단어를 끊어 발음하지 않습니다. 단어와 단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하나처럼 발음되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자 입장에서는 어디서가 단어가 끊기는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What are you doing? What you doing?처럼 들리는 영상. 반주와 연주가 방해 요소로 작용. 멜로디, 리듬, 반주, 효과음 등은 감정을 전달하는 데 도움되지만 언어 인식에는 방해가 됩니다. 음악적 요소가 많아질수록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속도가 느려도 어려운 일반 대화, 평균 분당 200단어 속도, 일반 발라드 약 100단어 분당, 속도는 느려도 발음이 늘어지거나 늘어진다거나 강도가 바뀌면 언어 인식 체계가 혼란이 겹습니다. 이 속도가 느려도 들리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음악은 외국어 실력을 키워줄까? 좋아하는 컨텐츠 반복 학습 유도, 좋아하는 가수 노래는 자발적 반복을 유도합니다. 반복 듣기를 통해 청각적 패턴에 익숙해지고 자주 쓰이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음악은 뇌의 감정을 각인시킵니다. 음악은 감정과 연결되어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의미 있는 가사는 단순한 단어보다 더 강력한 인지 효과를, 요거는 다루도 안 했던 내용인데, 그럼요. 가사 암기는 듣기 실력 향상의 핵심. 노래 가사를 외워서 듣게 되면 그것은 듣기가 아닌 암기된 내용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비슷한 패턴도 귀에 익게 되고 새로운 문장도 더 잘 들리게 됩니다. 노래, 드라마, 영화, 소리 기반 인지 학습, 문화 콘텐츠는 문자가 아니라 소리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소리 기반 학습은 실제 대화 상황에서 더 가까운 학습법이므로 듣기와 말하기 실력 향상에 직결됩니다. 듣기 속도의 3단계 이해, 듣기 속도 형태 설명, 느림, 발라드, 조국 교재, 또박또박 반복 학습을 좋다. 보통 150에서 200, 일상 대화, 실제 오는 말하기 속도, 빠름 200, 250, 랩, 뉴스, 보급표와 고급 듣기 실력 필요. 노래는 일반 대화보다 느리지만 연음, 감정, 음악 요소로 인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듣기 훈련은 속도보다는 얼마나 자주 어떻게 듣고 따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화적 맥락에서의 언어 습득 효과. 게임 속 외국어 학습. 외국어를 쓰는 상대와 게임 음성 채팅을 통해 대화할 경우 언어는 부차적 요소지만 반복 사용을 통해 실용 언어를 체득할 수 있다. 즉, 언어는 목적이 아닌 수단인 상황에서 훨씬 잘 습득됩니다. K-pop 팬들이 듣기 향상. 가사를 외우고 뮤직비디오 자막을 반복해서 보며 자신도 모르게 원어민 억양과 어휘를 따라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결론. 음악은 듣기 훈련의 보조 수단이자 정서적 연결고리. 노래는 단어 학습, 발음 훈련, 감정 이입, 반복 청취 등에서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연음, 음악적 요소, 의미 추론의 어려움 때문에 처음부터 듣기 교재로 쓰기엔 부담스럽습니다. 좋아해서 반복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학습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요약 문장. 노래 듣기는 연음과 음악적 요소로 인해 어렵지만 감정과 반복을 통해 외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단 효과를 보려면 좋아서 반복하는 문화적 고립이 필요하다. 훌륭한. 이상 노래 듣기의 어려운 점, 노래 듣기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